네, 안녕하세요. 부자 레시피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독서 시간을 아껴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마지막 챕터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켈리체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심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공했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가 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죠. 누군가는 그 성공의 기회를 잡고 꾸준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한순간의 실수 또는 어떠한 안 좋은 일,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뭔가 봤더니 열정과 겸손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실제로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열정과 겸손함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돈을 번다고 해서 좀 높은 위치에 오르고 매출이 많이 나게 자만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은 돼요. 내가 조금 성과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매출로는 적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그 자만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경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열정을 계속해서 갖고 간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루틴하게 뭔가를 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정이 식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만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거죠.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예를 들면은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꾸준히 습관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므로써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정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는 자기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꼭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또 누군가한테 또 자만하게 굴지는 않았는지 자기 전에 한번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길 수 있는 자만심과 꺼져가는 열정을 계속해서 꺼트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전체 창업자의 60가량이 3년 이내 폐업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처음부터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죠. 이 켈리체 회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요식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밥 먹는 거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고를 수가 있으셨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이 추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상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조사한다든지 사업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편적인 예지만 예전에는 인력거 사업이라는 게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인력거 타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지금은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요즘에도 있긴 있지만 예전만큼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고 또 음식점을 홍보할 때 요즘에는, 예전에는 사람들 써서 이제 사거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이 홍보의 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이나 아니면 요기요 이런 어플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쟁에 대해서 이길까, 다른 기업에 대해 다른 기업과 경쟁했을 때 이길까 라고 많이 하는데, 10배 잘하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배 잘하면 된다. 10배를 어떻게 잘하냐, 그 얘기는 좀 안 나왔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이 있잖아요. 가격도 하나의 특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품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배송 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요소마다 다 척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속도를 이제까지 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조금 더 낮추거나 아니면 배송을 조금 더 빨리 해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요소마다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차별점을,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영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어. 일단은 이분도 자소성가
했고 아무런 백 없고 돈 없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10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거 물론 사실이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40대 사업을 주고 이렇게 큰 성공을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느끼는 바도 많고 경영서적 충분히 저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꿀팁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매출 3천억이라고 했나요?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매출 3천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건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보거나 아니면 참고하거나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컨텐츠를 지속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